자, 논점 14-3 부가가치세 보겠습니다. 자, 1번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각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총 판매액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아니죠. 부가가치만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모든 물품에 대하여 동일 비율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중립세의 성격을 지닌다. 자, 중립세가 되려면 자본재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여가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행 우리나라 부가세는 소비재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2번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중립세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분석의 범위를 X제, Y제 두 소비재인 X제, Y제 범위 내로 한정한다면 이때에 이러한 부분균형 분석 내에서는 중립세가 될 것입니다. 자, 3번 생필품의 단일 세율로 부과할 경우에는 소득 분배에 역진적이다. 그렇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이거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도 똑같은 금액, 부자도 똑같은 금액을 내기 때문에 소득 분배의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요. 4번 기업 간의 수직 통합을 부추긴다. 이것은 다단계 판매세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부가세 면세 품목에는 면세가 되지 면세와 영세는 다릅니다. 5번은 틀린 표현이죠. 자,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부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부가세는 자본재 처리 방법에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소비형은 자본재가 포함되지 않고 총소득형은 자본재가 포함되고 순소득형은 자본재가 포함되는데 감가상각되는 부분을 빼주는 거죠. 자, 2번 부가가치세 산정 방식 중에서 매입세 공제 방식은 상관의 견제를 통해서 탈세를 막을 수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3번 볼게요. 단일 세율 구조 하에서 부가세 세 부담은 소득 대비 비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 역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2번은 틀렸습니다. 부가세는 역진적인 성격이 있어요. 방금 나왔었죠. 4번 어떤 상품에 영세율 제도가 적용되면 이전 단계에서 지불한 부가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가 있다. 영세율은 환급을 해줍니다. 맞아요. 자, 5번 부가세는 다단계 거래세의 누적 효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도입되었다. 맞습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유통 단계가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세액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부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반적인 소비과세의 한 형태로서 부가가치가 과세 대상이 된다. 그렇고요. 2번 면세 제도는 부가가치세가 효율성의 측면에서 갖는 문제를 완화시켜 준다. 자, 2번에서 면세 제도가 있으면 자, 어떤 X제가 있고 Y제가 있는데 X제에는 면세를 해주고 Y제에는 면세를 해주지 않으면 X제와 Y제 사이에 교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면세 제도가 있으면 효율성은 악화돼요. 효율성은 깨집니다. 그런데 왜 한다? 왜냐하면 이 부가세가 갖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 역진적인 성격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소득 분배 공평성을 조금 높여주기 위해서 자, 면세 제도는 공평성을 조금 높여주기 위해서 대신 효율성을 일부 포기하는 방식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면세가 있으면 효율성은 깨진다. 어떤 건 면세해주고 어떤 건 면세 안 해주면 효율성은 깨진다. 자, 3번. 매입세 공제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 거래 당사자 사이의 상호 견제 됐죠? 4번 일반적으로 수취품의 영세 오케이. 5번 합산 방식은 각 기업이 지급한 요소 소득을 모두 더해서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뭐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4번 부가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비형이다. 그렇고요. 2번 소득형 부가세는 소비형 부가세에 비해서 자본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자본재 구입 가격에도 부가세가 10% 붙으면 자본재 구입 비용이 10% 상승하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에 불리하겠죠. 맞는 표현이고요. 3번 유통 과정의 중간 단계에서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4번 유통 단계 중간에서 영세율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 가격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와 똑같아지게 됩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게 돼요. 자, 5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품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수출품은 영세라는 거 넘어갈게요. 자, 5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세목 가운데서 가장 세 수입이 크다. 그렇습니다. 가장 조세 수입이 큰 세목이고요. 2번 기초생활 필수품은 영세율이 아니라 영세율은 수출품이고 기초생활 필수품은 면세품이 됩니다. 면세품. 자, 3번
일반적으로 소득세에 비해서 조세 저항이 작다. 자, 간접세 형태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작겠죠. 직접세에 비해서. 4번 수출품은 영세율 적용하면 완전 면세. 그렇습니다. 자, 5번 부가가치가 과세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자, 6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특성이 아닌 것으로 묶인 것은 원칙적으로 단일 세율이다. 맞습니다. 이건 맞는 표현이고. 자, 총소득형 부가세 아니죠. 소비형이죠. 단일 세목으로 제일 큰 세입 맞습니다. 자, 소비재와 자본재에 동시에 과세하지 않아요. 자본재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전 단계 거래액 공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매입세의 공제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니은, 리을, 미음이 틀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7번 보겠습니다. 자, 상품의 거래 단계마다 일정 세율을 부과하는 다단계 거래세와 부가세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다단계 거래세는 부가세에 비해서 수직적 통합을 부추기죠. 유통 단계를 줄이기 위한 수직적 통합을 부추기고요. 자, 부가세는 다단계 거래세에 비해서 탈세 유인을 줄입니다. 왜? 상호 견제를 통해서 탈세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자, 디귿 보시죠. 소비형 부가세는 자본재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다단계 거래세는 역진적이나 부가세는 누진적이다. 자, 양자 모두 다단계 거래세나 부가세나 양자 모두 일반 소비세이기 때문에 자, 일반 소비세는 기본적으로 역진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역진적인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부가세가 누진적이다. 요건 틀린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가세의 경우에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모든 소비재 품목에 대해서 1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부가세는 역진적이고 끝납니다. 자, 그런데 다단계 거래세가 만약에 각 품목마다 서로 다른 세율로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 역진적인 성격을 완화해서 오히려 누진적인 성격이 될 수도 있어요. 부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더욱더 높은 세율을 매겨버리면 오히려 다단계 거래세를 누진적으로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알아두세요. 기본적으로 양자 모두 일반 소비세이기 때문에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하지만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면 부자들이 많이 소비하는 재화의 세율을 높이면 누진적으로도 설계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음. 자, 다단계 거래세는 부가세와 달리 수출 상품에 대한 환급세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단점이 있죠. 맞습니다. 자, 8번 부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부가세 도입 배경은 이것의 수직적 통합을 이용한 조세 회피 방지와 수출품에 대한 소비세 환급을 통해서 수출 촉진을 될 수 있다. 기억 맞는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니은 부가세는 모든 소비재에 대해서 단일 세율 10%를 적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높이게 되죠.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역진적인 성격을 갖는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디귿 어떤 상품이 부가세 면세 대상인 경우에는 중간 단계에서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영세는 환급받지만 면세는 환급받지 못해요. 리을 어떤 상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 단계에서 납부한 부가세는 전액 환급해주죠. 리을은 맞는 표현입니다. 자, 9번 보시죠. 부가세의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1번 행정적인 측면에서 부가세 적용이 힘든 경우에도 면세에 대상될 수가 있다. 어떤 게 있죠? 금융업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산출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2번 전 단계 세액공제법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방법이죠. 자, 이것에 의했을 때 도매 단계에서 중간 단계에서 면세하는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한다. 2번 맞는 표현입니다. 3번 영세율 적용하면 전 단계 세입이 환급되고요. 면세 제도는 효율성 상실을 가져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따라서 4번 틀린 지문이고요.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 맞습니다. 요거 뒤는 맞아요. 하지만 효율성 상실됩니다. 자, 5번 최종 소비 단계에서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완전 비과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5번 맞는 표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10번 문제 볼게요. 한 출판사의 올해 총 매출액은 4억 원이고 이유는 1억 원이다. 이 출판사는 풀, 종이 등을 구입하는데 1억, 인건비 1억 5천, 새 장비 구입에 5천만 원을 지출했다. 세율이 10%일 때, 소비형 부가세일 때 이 출판사의 부가세액을 구해라 라는 것인데 자, 매출액은 4억이죠. 그런데 이 출판사가 책을 만들기 위해서 구입한 중간 투입물, 종이의 가격이 1억입니다. 자, 그럼 순수하게 출판사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3억 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4억 빼기 1억 원이니까
3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했는데 자, 이 3억 안에는 새 장비 구입에 쓴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자본재를 포함시키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에 포함되는 5천을 빼주면 2억 5천이 과세 대상이 되고 2억 5천에 10% 곱하면 2,500만 원이 부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뭐 세법 공부하셨으니까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점 14-4 재산세 보겠습니다. 문제가 두 개밖에 없고 문제도 아주 쉽습니다. 자, 재산세와 같은 일반적인 자산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1번, 자산과세의 세 부담자는 자산 소유자이지만 예를 들어서 자,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했다라고 한다면 이 토지의 소유주가 이 세 부담을 하게 되죠. 그런데 토지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물세, 물건에 대한 세금으로 간주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실제 부담은 사람이 하지만 적용되는, 과세되는 대상이 물건이기 때문에 물세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자, 2번 자산 수익률이 노동 수익률보다 높다면 자산 과세 강화는 자,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 수익을 많이 얻고 있는 부자들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기 때문에 소득 분배 불평등도를 완화시키겠죠. 그런 뜻입니다. 자, 3번. 자, 자산 과세를 지방세 근간으로 하면 강남구 같이 부동산 가격이 엄청 비싼 동네는 세수가 넘쳐날 거고 저기 지방의 작은 농촌 도시 같은 곳에는 부동산 가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하게 될 겁니다. 그 얘기예요. 자, 4번. 이론적으로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양도세 발생을 미루기 위해서 자산의 처분을 미루는 거죠. 자, 이래버리면 자산의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활발한 거래 되지 않아요. 4번 틀렸고요. 자, 능력 원칙과 편익 원칙을 모두 구현할 수 있다. 자, 어떤 사람의 자산 가치가 크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이 크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어떤 자산의 가치가 커지려면 그 주변 공공 서비스의 편익이 좋으면 뭐 근처 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주변 공공 서비스의 편익이 좋아도 내 자산 가치가 상승하죠. 따라서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을 모두 반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볼게요. 자본 이득을 실현 기준으로 과세할 때 나타나는 동결 효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부동산을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의 장기 보유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장기 보유 현상이 발생하고 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물건이 가고 어떤 자산을 더욱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좋은데 자산의 거래가 멈춰버리면 얼어붙어 버리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지문 2부터 지문 5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정도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4장까지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